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조셉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의 힘에서 돈을 끌어당기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하지만 돈을 끌어당기는 것을 매번 실패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은 부자가 될 수 없다며 한탄하죠.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은 부자가 될 권리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단지 지금 시기가 아니었을 뿐이고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길을 가는 지도를 얻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부자가 되도록 전달할 수 있고 이 전달을 받은 잠재의식은 언제 어디서나 부자가 되는 현실을 가져다 줄 것이며 결국 수많은 돈을 가진 현실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재의식을 통해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과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씨앗처럼 돈을 끌어당겨라. 호주에서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죠. 과학 수업을 듣고 성적도 좋았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의대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그는 동네 병원의 진료실을 청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은 싹을 틔우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끌어당깁니다. 같은 원리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심기만 하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굵은 활자로 크게 쓰여 있는 의사 면허증을 매일 상상했습니다. 면허증의 이미지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죠. 진료실 벽에 액자로 걸려 있는 의사 면허증의 먼지를 닦고 털면서 면허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화 기법을 4개월 정도 지속했죠. 그러자 어느 날 젊은이가 청소한 진료실을 쓰는 의사가 그에게 다가와 혹시 보조로 일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었고요. 젊은이는 다양한 의료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자 의사는 젊은이를 보조로 고용했죠. 의사는 젊은이의 명석함과 결단력에 감명받아 나중에 젊은이가 이과 대학에 입학하도록 도왔습니다. 오늘날 이 젊은이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성공한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명확하게 안다면 이미 그 결과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셈이다 라는 오래된 법칙을 활용했죠. 여기서 결과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의사가 되는 현실을 상상하고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는 아이디어를 품고 살았죠. 그 아이디어를 고수하면서 영양분을 주었고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마침내 시각화 작업을 통해 아이디어는 겹겹이 쌓인 층을 뚫고 잠재의식에 스며들었고 하나의 신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대형 상점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원과 감시원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매일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잡아내죠.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결핍이 있고 제한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려고 애를 쓰느라 정작 내면의 평화와 조화, 신념, 정직, 진실함, 선의, 자신감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메시지는 잠재의식에 전해져서 성격, 품위, 사회적 지위, 마음의 평화 등 온갖 종류의 상실을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의 원천을 향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만약 진정한 부를 보여달라고 잠재의식에 요구하면 잠재의식은 그 요구에 응답해 일자리를 찾아주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함과 진실함, 끈기가 배양되면 나 자신과 사회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이세요. 자유와 안락, 그리고 부를 누리는 지름길은 잠재의식의 힘과 생각, 심상의 창조력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정신이 부를 받아들이고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나름의 수학과 역학을 사용해 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매일 확언하며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부를 생성합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하며 성공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엄청난 돈이 막힘도 없고 끝도 없이 흘러들어옵니다. 나는 나의 참된 가치를 언제나 알고 있고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나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부를 생성합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하며 성공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엄청난 돈이 막힘도 없고 끝도 없이 흘러들어옵니다. 나는 나의 참된 가치를 언제나 알고 있고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아마도 지금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그런 자격이 있을지언정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용히 또는 공공연히 돈이 나쁘다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럽다고 하거나 자녀와 친구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가난에 대해서 미덕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은근슬쩍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것도 이에 한몫합니다. 한 남성이 내게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파산했지만 괜찮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돈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 말은 혼란스럽고 신경증적인 생각을 반영합니다. 돈에 관한 이상한 믿음이나 미신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돈이 악하다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돈에 발을 달아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비판하는 대상은 결코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라는 말을 분명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자신보다 더 성공하거나 돈이 많은 친구를 보며 씁쓸해하거나 배가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품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를 비난하면 번영과 부가 도망가 버립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 손으로 내쫓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두 가지 모순된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 친구가 번 돈은 더럽고 악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가난과 비참으로 향하는 도로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함께 기뻐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미래는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기도를 통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미래는 생각대로 정해져 펼쳐집니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미래도 국민의 집단 잠재의식에 따라 정해지죠.
어떤 지역에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꿈속에서 관련 신문 기사를 미리 읽은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위대한 기록 도구인 우주적인 마음의 집단인 잠재의식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잠재의식 안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다음 달에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신통력을 지닌 사람이나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미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정신적 태도, 즉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방식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체계적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한 학생이 피츠버그 제철소에서 아변 업무를 담당하던 레이먼드 해머스트롬이라는 남성의 이야기가 담긴 신문 기사 조각을 4개 편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피츠버그 제철소에는 막 만들어진 철근을 쿨링 베드로 전달하는 과정을 제어하는 기계가 새롭게 설치되었죠. 그런데 설치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고치려고 여러 날 동안 열심히 매진했지만 모두 허사였죠. 해머스트롬은 이 문제를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생각해봤지만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잠깐 낮잠에 빠진 그는 꿈속에서 스위치 때문에 기계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결함을 해결할 완벽한 디자인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꿈에서 본 디자인을 스케치했죠. 선견 지명을 가져다 준 낮잠 덕분에 해머스트롬은 회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역대 최고 금액인 15,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잠재의식의 창조력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헤르만 볼라트 힐프레흐트 교수는 아시리아 문명의 권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놀라운 경험을 회고록에 남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끼던 반지에 달려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만호 광물 조각 2개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기진맥진에 잠이 들었는데 아주 놀라운 꿈을 꿨죠.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키 크고 마른 한니푸르 출신 사제가 나를 신전 안에 있는 보물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천장이 낮고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 바닥에는 만호와 청금석 조각이 흩어져 있었죠. 이윽고 사제가 말했습니다. 22쪽과 26쪽에 따로 소개한 두 만호 조각은 사실 하나입니다. 반지가 아닙니다. 조각에는 원래 고리가 달려 있었는데 신상에 거는 귀걸이로 쓰였습니다. 당신이 가진 조각은 그 귀걸이의 일부입니다. 두 조각을 함께 놓고 보면 내 말이 이해될 것입니다. 사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두 조각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꿈속 사제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마침내 문제가 풀린 것이죠. 창조력을 지닌 잠재의식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섬을 쓴 스코틀랜드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여행기 평원을 건너를 남겼습니다. 이 책에는 오직 꿈 이야기로만 할애된 장이 있습니다. 생생한 꿈을 꾸고는 했던 그는 매일 밤 자기 전
잠재의식에 특정한 지시 내용을 보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잠자는 동안 이야기를 계속 지필해 달라고 잠재의식에 부탁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면 잘 팔려서 돈이 될 만한 재미있는 소설 하나 써줘 라고 부탁하는 식이었죠. 스티븐슨의 잠재의식은 그에게 훌륭하게 답했습니다. 이 귀여운 브라우니들은 내게 소설을 연재물처럼 한 편씩 나눠서 들려준다. 그 소설을 쓰는 사람은 분명 나일 텐데 브라우니들은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붙잡아 둔 채 내게 계속 이야기를 들려준다. 깨어있는 동안 내가 쓴 소설 중 일부는 절대로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글을 쓰게 도와준 건 바로 이 브라우니들이었기 때문이다. 스티븐슨의 해고록 내용으로 여기서 브라우니는 스티븐슨이 잠재의식의 지능과 힘을 부르던 명칭이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다음의 확언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천천히 조용히 성실하게 다음 문구를 반복하여 말하세요. 내 발가락, 발목, 복근, 심장과 배, 손과 발, 목, 뇌, 얼굴, 눈은 전부 편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모두 편안합니다. 나는 기꺼이 온전하게 모두를 용서합니다. 화합, 건강, 평화를 비롯한 모든 축복이 그들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고 차분하며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안정과 평화를 느끼며 쉽니다. 신성한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자 깊은 고요가 내 안에 스며들고 은은한 정막이 내 몸과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삶과 사랑에 대한 자각이 나를 치유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사랑에 둘러싸인 채 만물을 향한 호의를 충만히 느끼며 잠듭니다. 밤새도록 평화가 나와 함께하며 아침이 되면 삶과 사랑이 가득 느껴집니다. 나는 그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평화롭게 자고 즐겁게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조셉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의 힘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미래는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의 결과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현재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을 중심으로 잠재의식 깊숙이 전해지고 결국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는 그대로 생각대로 벌어지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현재가 많이 어렵거나 힘들다면 과거 우리의 생각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았는지, 작은 것들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한 생각들과 긍정적인 생각들로 지금부터 자신을 채워가게 되면 이는 잠재의식에 반영되어 여러분의 미래도 그 생각대로 긍정적이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꼭 끌어당기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인생 닥터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약국 가맹점 조제실에서 일하는 젊은 약사 메리를 만났습니다. 내 약을 만들고 있던 그녀에게 지금 하는 일이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월급과 성과급이 이 정도면 괜찮죠. 사내 이익 배당 제도도 잘 되어 있고요. 운이 좋으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일찍 은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에 약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인가요? 잠시 침묵한 뒤 메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니요. 어릴 때는 늘 제 이름이 걸린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인사하며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랬어요. 저도 단골 손님인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지내는 모습을 상상했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픈 아이의 부모가 한밤중에 제게 전화하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꿈속에서 저는 잠옷 위에 옷을 걸친 채 약국으로 내려가 그 부모가 찾는 약을 줬고요. 대형 약국 계산대 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왜 꿈을 쫓지 않았나요? 더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았나요? 목표를 높게 잡고 여기를 떠나 메리만의 약국을 차리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여기 직원들은 매달 월급을 받으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걸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현될 수 있다는 이치를 메리에게 알려주고 잠재의식이 지닌 힘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가득 퍼진다면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해 그 생각을 어떻게든 현실로 이뤄낸다는 사실을 그녀는 금방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소유의 약국을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죠. 마음속에서 약병을 정리하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짓고 이웃이자 친구이기도 한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모습도 시각화했죠. 상상의 약국에서 일하는 자기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연기파 배우처럼 그 역할에 빠져들었죠. 실제라고 생각하며 연기하면 정말 실제가 됩니다. 그녀는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스스로를 정말로 약국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수년 후 메리는 내게 편지를 보내 그날 나와 대화를 나눈 뒤 인생에 나타난 변화를 알렸습니다. 일하던 대형 약국 가맹점이 새 쇼핑센터의 문을 연 경쟁업체에 밀려 파산하자 그녀는 제약 대기업에 재취업을 하여 미국 내 여러 주로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던 한 주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로 출장을 가게 되었죠. 마을의 약국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그 약국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약국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녀가 상상 속에서 그토록 명확하게 시각화하던 바로 그 약국이었죠. 깜짝 놀란 그녀는 약국을 운영하던 나이 지긋한 주인에게 이토록 놀라운 우연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주인은 은퇴할 때가 되었으나 3대를 거쳐 이어온 가족 회사인 약국을 대형 제약사에 넘기기는 싫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러 차례 의논한 끝에 약국 주인은 메리에게 약국을 인수할 돈을 빌려주기로 했죠. 메리는 약국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약국의 젊은 새 주인이 된 메리는 가족과 함께 이 마을로 이사왔고 약국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래된 큰 집의 계약금도 곧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침에 걸어서 출근할 때 동네 사람들과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메린의 약국의 단골입니다. 저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배우를 할리우드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국 중서부의 작은 농장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은 근근히 생계만 유지했죠. 그의 유일한 오락거리는 채널도 2개만 나오는 오래된 흑백 TV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죠. 꿈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밭에서 일하거나 소치는 시간 내내 저는 대극장 큰 천막에 제 이름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수많은 팬이 저를 보러 몰려든 모습, 기자들이 저와 인터뷰하려고 아우성치는 광경 등 모든 것을 세세하게 상상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했죠. 결국 저는 집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영화와 텔레비전 쇼 엑스트라 일을 구했습니다. 얼마 후 첫 배역을 따냈고요. 시사회가 열리던 밤 차를 몰고 극장에 갔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릴 적 상상 속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대극장 큰 천막에 새겨진 제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극장은 인파와 뉴스 리포터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상상이 어떻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셉 머피 박사가 쓴 잠재의식의 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하는 약국을 상상하고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낸 메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작은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가 할리우드 배우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메리는 실제로 배우가 된 것처럼 자신의 약국 주인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느끼며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녀가 머릿속 그림을 그리던 대로 그대로 현실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메리 역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메리처럼 충분히 원하는 것들을 이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룬 미래의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연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이룬 모습을 느끼며 마음속 그림을 그려보세요. 마음속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꼭 길게 마음속 그림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짧은 영상 클립을 10초 이내로 만들고 이를 계속하여 반복 재생하셔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꼭 끌어당기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인생 닥터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확언을 무력화합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없던데요?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나는 번영한다 라고 확언했는데 상황만 더 안 좋아졌어요. 하긴 그 말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현재 의식이 그 말을 거부했기에 입 밖으로 주장하고 확언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효과가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 말을 한 지 10분도 되기 전에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 긍정적인 확언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기껏 땅에 씨를 뿌리고는
그 자리를 다시 파헤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어야 하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러니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려고 했을 때 그 돈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잠시 멈추고 나는 모든 방면에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건설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보세요. 확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면의 갈등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됩니다. 남성의 말은 사실 결핍 상태를 암시했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죠. 잠재의식은 아무 말이나 문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현재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음 말을 자주 반복하세요. 나는 내가 몸 닿는 분야에서 쉴 새 없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몸 닿는 분야에서 쉴 새 없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몸 닿는 분야에서 쉴 새 없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확언은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재정적으로 쪼들린다는 느낌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출이 부진하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업가에게 사무실 의자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매출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협력을 유도해 정말 매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런 방식으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침착하게 힘을 빼고 감정을 실어 부자라는 단어를 반복해 보세요. 자장가처럼 부자라는 단어를 어르듯이 반복하면서 잠들다 보면 그 결과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돈과 풍요가 눈사태처럼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돈이 충분히 돌지 않아요. 돈이 모자라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잠재의식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생기고 하던 일이 지연되며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아서 맡겨둔 생각을 불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번영과 성공, 부와 평화에 관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쌓고 이런 생각을 되도록 자주 곰곰이 되새겨야 합니다. 잠재의식에 쌓인 건설적인 생각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그들의 대화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일단 인생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지. 사기꾼이야.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쉴 새 없이 비난하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탐내기에 자기보다 성공한 동료를 험담합니다.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부가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가로막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대부분은 질투가 재산을 내쫓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